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아, 1990년대 농구 붐을 일으키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화 슬램덩크가 26년 만에 영화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극장판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 강백호 역할을 연기한 강수진 성우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산고 리바운드의 제왕 농구 천재 강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강수진입니다. 잠시 뜸을 들이셨길래 네. 뭐 하시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강백호 목소리를 놀라셨나요?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청취자분들도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내내 어딜 가나 좀 슬램덩크 얘기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열풍 혹시 실감하고 계세요? 네, 너튜브 예. 그 채널들 보니까 그 슬램덩크와 관련된 컨텐츠들이 갑자기 폭증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오늘도 낮에 또 어디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인터뷰 요청이 지금 쇄도하고 있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난 주말 슬램덩크 배역의 목소리를 연기한 성우들이 관객들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면서요. 네네. 기억에 남는 슬램덩크 팬들 후기나 질문이 혹시 있었습니까? 대체적으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소위 디스는 거의 못 찾아볼 수가 없고요. 너무 좋은 말씀들만 해주시고 있는데 거기에 진심들이 다 느껴져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명작은 결말을 알고 봐도 다시 보게 된다. 이런 댓글들도 많고요. 예. 또 사나이를 울리는 건 매운 라면이 아니라 슬램덩크다. 우셨다고 하는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네,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실제로. 네. 이게 팬들이 어떤 마음을 자극했을까 하는 궁금함이 들어요. 추억의 소환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의 그 시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억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힘들 때 그 힘든 거를 견뎌내는 힘은 또 추억의 힘인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 20년 전에 10대, 20대 특히 청소년기를 겪었던 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그때 또 굉장히 우리가 시기적으로 힘들었을 때잖아요. IMF 직후. 그래서 청소년기라 직접적인 힘겨움은 몰랐겠지만 그 사회 전체가 그랬고 어머니 아버지가 힘든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런 우울할 때 즐거움을 줬던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가 이 슬램덩크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저 팬들하고 만나는 자리에 나온 팬들 나이가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대로 30대, 40대가 많고요. 예.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네. 근데 슬램덩크는 지금 10대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10대도 좋아하죠. 네.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원작 만화책을 많이 보지는 않는데 워낙 유명하고 오랫동안 지속됐던 그 IP라서 많이들 정주행을 또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10대들도. 네, 명작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네. 어느 시대나 시대를 불문하고 보는 사람들이 또 애니메이션에도 고전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 드린 거는 3, 40대에 너무 팬들층을 그러니까 그 팬들만 좋아했던 것처럼 혹시 비춰질까 해서 지금 세대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른이 된 팬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연령대 그 시절에 슬램덩크 좋아하셨던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같이 만나면 대화도 좀 남다를 것 같고 서로 간에 소통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성우로서 슬램덩크에 참여했던 시기는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이미 30이 넘어서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슬램덩크를 한참 좋아하던 10대나 20대 초반의 그 청년 세대들하고는 조금 세대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한 연기를 너무들 좋아해 주셨죠. 그때 그 세대들이. 그쵸. 그래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취자 권혁훈님께서요. 대학생 때 만화방에서 라면 먹으면서 소년 챔프라는 만화 프로그로 처음 봤던 게 생각납니다.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저는 늙고 만화 주인공들은 그대로고요. 이렇게 하면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내 모습이 그대로 지금 그렇죠. 슬램덩크 주인공들한테 투영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예전 과거도 생각하시면서 영화를 찾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대 세대, 10대들이나 소위 MZ 세대들도 예. 이번 영화 극장판 영화만큼은 슬램덩크의 기존의 어떤 그 정보가 없어도 이 영화 한 편만으로도 너무나 잘 만들어진 스포츠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많이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작 만화 슬램덩크에서 주인공은 강백호였죠. 예, 1학년 7반 10번. 강백호잖아요. 빨간 머리. 네네. 근데 극장판은 좀 다르더라고요, 스토리가. 네, 이번 극장판의 주인공은 사실은 송태섭이라는 그 가드, 그 팀에서 가드 역할을 하고 있는 송태섭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이제 저는 이번 극장판에서는 조연이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뭐 이런 인터뷰 요청에 쇄도를 해서 좀 송구하긴 합니다. 아, 그래도 주인공은 주인공이니까 영원한 주인공이라서. 네. 근데 이번엔 좀 송태섭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송태섭은 사실은 키도 상대적으로 작죠? 그렇죠. 농구하기엔 작은 키죠. 170도 안 되지 않나요? 170 정도 되죠. 170이 안 되네. 네. 그 당시에 실제 NBA에 165인데 가드를 하는 뛰어난 가드라는 NBA 농구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선수를 아마 모델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키가 작아서 키 작은 농구 선수의 살 길은 드리블이다. 라는 모토 아래 드리블의 달인이죠. 그래서 사실 그 다음부터 아무래도 키가 좀 작아도 훨씬 더 일종의 이제 다른 선수들한테 공을 배급하는 역할도 하고 다른 플레이어들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송태섭을 선정했나? 그런 면도 있었고 사실은 그간의 원작에서 그 5명의 팀원들 중에 각자의 개인의 서사를 스토리를 다 한 번씩은 다뤘는데 송태섭의 서사가 제일 없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간의 원작에서는 송태섭의 개인적인 스토리는 제일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뭔가 마음의 빚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감독 입장에서 보면. 좀 소외됐는데 이 친구를 내가 데리고 와서 뭔가 영화판에서는 주연을 만들면 좋겠다. 근데 그 서사가 이번 극장판 영화에서 너무 잘 재밌게 또 뿌듯한 감동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서 제공되고 있어요. 눈물을 쏟게 만드는 뭔가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가족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조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 스토리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근데 그 스토리 장면이 이제 회상 장면으로 가끔씩 나오는데 보신 분들 중에 그런 그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회상 장면이 좀 긴박감을 떨어뜨리게 한다. 좀 순간순간 루즈하게 한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께 제가 이제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그게 긴박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감동을 더 배가시키기 위한 탑쌓기다. 라는 생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무슨 얘기지 하고 귀 기울이시면 나중에 감동이 배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스토리를 더 말씀드리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일단 강백호를 연기하는 마음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간이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나가 버렸잖아요. 어찌 보면 아까 그 청취자분께서 보내신 문자처럼 강백호는 하나도 나이 안 들었는데 저는 나이가 먹어서 그렇죠. 감성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또 사실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극장판이 발표가 될 때 이미 일본 성우진들이 100% 다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교체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수입이 된다면 교체가 되겠구나 하고 저는 이제 이미 포기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오디션 섭외가 왔어요. 오디션에 응해달라고. 너무너무 감사. 오디션을 하라는 것부터 전 너무 감사해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게 오디션을 했는데 정말 운 좋게 또 돼서 유일하게 옛날에 성우진으로 참여했던 멤버 중에 저만 유일하게 지금 살아남았거든요. 아, 그래요? 살아남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일단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했죠. 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마 강백호를
강수진 성우 목소리 말고는 다른 상상이 아마 안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슬램덩크는 매체별로 성우진이 좀 여러 팀이 있었어요. 네. 강백호 목소리도 저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성우분들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26년 만에 다시 하는데 제가 또 하게 돼서 다른 분들께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저 개인에게는 무한한 영광이죠. 이 청취자 이규창님께서요. 네. 프로게이머는 몰라도 임희환은 알듯이 성우를 몰라도 강수진은 압니다. 성우계의 총통 강수진님 짱. 시사연은 거들 뿐. 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이규창님 늘 감사합니다. 이규창님 성우 아니세요 혹시? 맞아요. 아 그래요? 후배입니다. 후배 성우입니다. 아니 미리 라디오 나오는 거 알고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다른 분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성들 갖고 계실 것 같고요. 근데 2023년 돌아온 슬램덩크가 네. 지금 이 시대에 사랑을 받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것도 만화라는 것이 어린이 유아 콘텐츠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영유아 때의 기억은 사람의 어떤 잠재의식 속에서 작용하고 있지만 네. 유년기 소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 때 사춘기 때의 기억과 추억은 직접적으로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서 그 사람의 정서와 기호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거든요. 네. 이 슬램덩크라는 애니메이션이 그 당시 10대 20대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었고요. 예. 이 인기 있던 작품이 그 당시 결말이 수많은 후속 이야기를 예상하게 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상태에서 툭 끝나버렸어요. 그리고는 26년 네. 동안의 공백기가 있었죠. 네. 이 공백기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참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다시 언제 나오려나 했는데. 네, 다시 나왔는데 그 후속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옛날에 했던 얘기를 다시 재구성한 거거든요. 다시 재구성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추억을 소환한다는 게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 혹시 있어요? 연기를 조금 해줄 수 있어요? 두 가지 정도가 남는데요. 하나는 뭐 상황은 설명 안 드리고요. 그냥 연기만 해도 모르겠습니다. 영감님의 전성기는 언제였죠? 국가대표 때요? 난요 지금이거든요. 아니 근데 연기하실 때 눈썹이 이렇게 화난 사람 눈썹처럼 변하시는 게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강백호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한 장면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에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의표를 찌르는 아주 짧은 한마디입니다. 이리 내놔. 보셔야 합니다. 결정적인 장면에 아주 의표를 찌르는.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반가우셨을 거라고 즐거워하십시오.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속 강백호 목소리를 연기한 강수진 성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